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개 논란으로 다시 한국 고대사 논쟁이 뜨겁죠. 근데 환단고개는 너무 간 것 같고 고구려 백제 신라 한국 고대사는 다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매우 공감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중국 동부 대륙에 있었다는 대륙 삼국사를 심층 분석해 봤습니다. 이게 논란이 꽤 많은 주제인데 이게 사료는 조작이 쉬워가지고 이 사료를 가지고 논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평하게 유적, 유물 이런 거를 통해 해석하려기보다는 정말 팩트에만 기반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팩트라 함은 지리와 기후입니다. 특히 지리에 기반해서 살짝 문명 물리학 관점에서 다르게 말하면 환경결정론이나 역사지리학 이런 관점으로 제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처럼 말이죠. 대륙 삼국설 이 사실을 따지려면은 환경결정론적으로 중국 동부가 누구의 땅이어야 지극히 자연스러운가 이 논점을 파고들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따지려면 정말 태초부터 옛날에 동북아에는 요하 쪽에는 홍산 문명, 요하 문명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황하강에는 황하 문명 이렇게 두 개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황하 문명은 한족이라고 부르고 홍산 문명은 동이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륙 삼국설의 무대인 이 중국 동부 평야에는 높은 수준의 문명이 없었습니다. 중국 동부 평야처럼 살기 좋은 곳에는 문명이나 국가가 출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살기가 좋아서 국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동부는 공백이라고 보고 홍산 문명이 먼저 진출해서 흡수하거나 황하 문명이 먼저 진출해서 흡수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동부는 과연 한족과 동이족 둘 중 누가 먼저 차지했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논점이겠습니다. 이걸 따지려면 당연히 황하 문명과 홍산 문명 둘 중 어느 문명이 더 빠른 문명이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일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홍산 문명이 더 빨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문명의 특성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문명은 불확실성이 클수록 고점이 높습니다. 선진 문명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황하가 홍산보다 더 느림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저 문명으로 평가받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황하 문명은 세계 최악의 범람 빈도를 가지고 있어요. 홍수 한 번 터지면 전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명이었어요. 따라서 국가의 출현까지 갈 수 있는 고점을 가진 문명이었어요. 반면에 홍산 문명은 강도 작고 지류도 많아서 홍수 터진다고 재난급이 아니었어요. 그냥 옆으로 가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살기 적당히 좋아서 낮은 수준의 문명이 빠르게 생길 수 있는 환경이에요. 대신 난이도가 낮은 만큼 고점도 낮습니다. 홍산 문명이 문자 같은 높은 수준의 문명의 산물을 만들진 못했는데 그래서 홍산 문명이 메이저 문명은 아닌 건데 여튼 홍산이 더 빨랐습니다. 문자는 못 만들더라도 연맹 형태의 군사 공통체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문명입니다. 따라서 홍산 문명의 동이족들은 뻥 뚫린 평야를 따라서 중국 동부까지 빠르게 진출하여 토착민들을 흡수하여 동이족의 영역권으로 만들어냈을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논점의 결론 중국 동부의 주인은 동이족이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이 전제하에 그리고 두 번째 논점이 나옵니다. 더 높은 고점 수준의 황하 문명이라면은 이 중국 동부를 공격해가지고 동이족으로부터 뺏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런데 황하 문명의 한족이 중국 동부로 진출해서 정복하려면 그 유명한 함곡관을 뚫고 동쪽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장거리 원정입니다. 이것은 대규모 상비군을 필요로 합니다. 대규모 상비군을 이끌고 원정을 가는 이 행위는 청동기 말기나 철기 시대쯤에 돼야 굉장히 수준 높은 국가에서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기원 후 8세기쯤은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주시대 말이나 춘추시대 초기나 돼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동안 동이족이 이 중국 동부평의 압도적인 생산력을 가지고 규모도 훨씬 커졌을 테고 거기에 황하족의 선진 소프트웨어도 계속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국가의 수준도 계속 높아졌을 텐데 이거를 황하족이 뚫고 나가서 정복한다?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일시적인 승리는 가능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것처럼요. 하지만 결국 한나라가 정복하지 못했죠. 한사군도 나중에 삼국에 물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명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결론은 황하족이 중국 동부로 진출하여 정복까지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물 유적 같은 사료 고려하지 않고 고조선의 영역은 최소한 중국 동부까지는 매우 높은 확률로 차지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조선이 한나라의 침공으로 멸망 이후 고조선의 유민 세력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 지형 볼록에 따라서 삼국을 형성해서 대륙 삼국까지도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역사라는 것이 매우 심오하고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많은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